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 부분이에요. 자, 골재 조립률을 구하기 위한 10개의 표준체. 아까 최고 큰 거 몇부터 시작하라 했죠? 80부터. 그래서 40, 20, 10, 5, 2.5, 1.2, 0.6, 0.3, 0.15. 그러니까 80부터 해서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번이다. 이 안에 속한 거. 자, 그 다음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골재에서 기준이 되는 거. 뭐라 했어요? 표면에는 물이 없지만 빈틈이 물로 꽉 차 있는 거. 표면에는 물이 없지만 안에 빈틈은 차 있다. 표면 건조, 표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골재 밀도라고 하면 골재에서 기준이 되는 거 항상 표면 건조. 자, 다른 것도 있었죠. 1장에서 목재 비중은 뭐라 했어요? 목재는 기건 그리고 석재, 돌, 겉보기. 그렇다면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표면 건조. 자, 계산 문제 하면 무조건 큰, 작해서 큰 거 1100에서 작은 거 1000. 작은 거 650도 있잖아요 라고 했지만 지금 이거는 골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 무게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큰 작작해서 큰 거 1100 빼기 작은 거 1000, 작은 거 1000으로 나눈 다음에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10%다.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큰 작작 무조건 외워두세요. 자, 암기해야 돼요. 골재 안정성 시험에 사용되는 용액 아까 하나 나왔죠. 황산 나트륨 외우라고 했었다. 자,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라는 건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잘잘하게 미세한 것들을 잔입자라고 얘기해요. 잔입자에 대해 틀린 거. 잔입자에 해당하는 거는 고운 아주 미세한 골재로 점토, 실트, 운모질 등이 있다. 맞고요. 너무 잔입자가 많으면 잔입자가 많다는 건 미세한 게 많다라고 했죠. 그럼 뭐가 높은 거라 했어요? 아까? 뭐가 높다 했어요? 분말도가 높다. 분말도가 높은 거예요. 분말도가 높으면 어떠한 단점이 있었다 했죠?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맞고 블리딩 현상으로 레이턴스 얘는 먼지예요. 먼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러한 단점들이 있는데 내구성이 커진다? 아니에요. 강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잔입자가 많이 들어가면 단점이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장골재 비중은 하나 외워둘게요. 2.5에서 2.65.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나오니까 보시고 밀도는 2.5에서 2.65. 흡수량은 1에서 6%. 만약에 이걸 모른다 해도 골재하면 기건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 표면 건조 상태. 골재 안에 물은 가득 차 있는데 겉엔 없는 표건 상태인데 기건 상태 아니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자, 이 계산 문제 8번 중요해요. A 골재가 있고 B 골재가 있어요. A랑 B는 다른 골재인데 얘네를 어떻게 한다? 혼합한대요. 어떤 무게비로? 4대 6으로. 그러니까 A는 4, B는 6만큼 전체가 10이라고 하면 그랬을 때 얘네들을 섞었을 때 조립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4하고 6을 더하면 10이죠. 전체 10 중에서 A는 얼만큼만? 4만큼. 근데 걔의 조립률, A의 조립률이 1.75고 그렇게 계산한 거를 더하고 전체 10 중에서 비골재는 6만큼만 들어가는데
비골재가 3.5가 필요하다. 얘네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2.8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이 공식 P 플러스 Q 이렇게 외우려 하지 말고 문제를 계속 풀면서 숫자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10 중에 4만큼 차지하는데 걔가 1.75고 전체 10 중에 6만큼 차지하는 거 B는 3.5다. 그래서 계산기 사용하면 되고 계산 문제는 기출 풀 때 더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그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꽉 차 있고 표면에 물이 있는 걸 수분 상태라 했고 표면에 물이 없는 거 표면 건조, 공기 중에 말려서 공기 중 건조, 완전 다 건조시켜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절대 건조. 그리고 이렇게 물 함수량, 표면에 붙은 물 표면 수량, 골재가 물을 흡수해서 꽉 차면 흡수량, 조금만 흡수하면 유효 흡수량.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시험 볼 때도 종이에다가 그려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 표면 건조 상태에서 여기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서 절대 건조 상태를 뺀다. 얘네 둘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흡수량입니다. 이 문제는 많이 나오고 뒤에 또 있어서 꼭 이 그림 외우세요. 자,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 나왔다. 퍼센터지 나오는 문제 두 개 있었죠. 85%랑 90%. 근데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물어보면 몇 퍼센트? 무조건 90%. 자, 그리고 얘네 둘 11, 12번도 외우세요, 문제를. 골재 입도를 시험하는 거. 입도가 골재가 굵은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다 했죠. 얘네가 어떻게 입도가 분포되어 있는지. 얘는 이런 채를 사용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채가름 시험이다. 자, 그럼 이러한 채가름 시험으로부터 알 수 없는 거는 무엇이냐? 알 수 없는 거 외울게요. 실적률. 이거 외울 두 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량.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밀도가 크면 1장에서 배웠어요. 밀도가 크면 꽉 차 있기 때문에 흡수량은 작아져요. 그리고 아까 장골재의 흡수량은 1에서 6이고 굵은 골재는 0.5에서 4예요. 그러니까 굵은 골재는 장골재보다 흡수량이 어떻다? 작다. 이런 거 몰라도 알 수 있는 거. 콘크리트 배합할 때 골재 무슨 상태여야 한다? 무조건 표건. 이거 계속 나온다. 자, 이거 중요하다 했죠. 근데 이것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섞을 골재로 갖추어져야 할 성질 중 옳지 않은 거. 당연히 깨끗해야겠죠. 내구성도 커야 되고 중요한 건 답원이라 했었어. 모양이 길고 넓적한 거. 가느다란 건 안 되고 어떤 모양? 아래 모양이 둥글거나 정육면체. 맞죠? 자, 라번이 답인데 왜 옳지 않냐? 밀도가 작아야 될까요? 밀도가 작으면 강도도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커야 당연히 강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콘크리트용 골재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는 밀도가 작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밀도가 커야 된다. 자, 이 문제 계속 나오네. 골재 함수 상태에서 표면에 물기가 없고 그림을 생각하세요. 표면에 물이 없고 알만 차 있어. 그걸 바로 표면 건조. 자, 16번은 17번하고 같이 볼게요. 이 그림 또 보시라고 했죠. 이 순서대로 골재가 완전히 꽉 차고 표면에도 물이 있으면 수분, 표면에 물이 없으면 표건, 가운데만 물이 있어 기건, 완전 말렸어 절대 건조.
이 사이에 물, 처음하고 끝은 함수량, 표면에 물이 있으면 표면 수량, 골재가 물을 흡수했으면 흡수량, 조금만 흡수해서 유효 흡수량. 그러면 16번에 주어진 문제가 뭐예요? 골재의 함수 상태에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서 공기 중 건조 상태까지 여길 얘기해요.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서 공기 중 건조 상태까지 물은 뭐다? 유효 흡수량이다. 그래서 16번의 문제는 유효 흡수량이고 17번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유효 흡수량 똑같은 문제죠? 4번.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 계속 풀려면 뭐를 알고 있어야 돼? 이 그림을 알고 있어야 돼. 이 그림의 각각 이름과 물의 양.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18번은 계산 문제인데 아까 이런 거 있었죠. 골재가 이렇게 다 차 있고 빈틈이 있어. 다 차 있는 걸 뭐라 했다? 실정률이라 있고 비어있는 빈틈을 공급률이라고 했어요. 얘네 둘이 더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실정률 꽉 차 있는 게 75%래. 이 차 있는 부분이 75%인데 그럼 이때 빈틈률 이 사이사이 비어있는 부분은 몇 %냐? 그럼 100에서 실정률 75% 빼주면 돼요. 그럼 25% 나오겠죠? 또 나왔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뭐라고? 골재 안에 꽉 차 있고 표면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은 골재 아래 표면에는 물기가 없고 알 속에 물이 차 있는 거. 그래서 답은 자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를 조립률의 숫자 장골재 모래는 당연히 더 작죠. 그 굵은 골재 자갈은 6에서 8 더 크고 저 가번 계산 문제 또 나왔다. 큰 작작 큰 거 100에서 작은 거 90 빼고 그걸 또 작은 거 90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보니 11.1이더라. 얘를 외우시면 돼요. 큰 작작. 자, 그 다음에 골재의 입도는 뭐라고? 크고 작은 알갱이들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답은 자, 얘 또 나왔죠. 골재가 갖춰야 되는 조건, 성질, 옳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단단해야겠고 깨끗해야 되겠고 적당한 필요한 무게를 가져야 되는데 문제. 가늘고 긴 모양이 아니라 어떻다? 둥글어야 된다. 당연히 돌멩이는 둥글어야겠죠. 답번입니다. 자, 얘는 계산 문제인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볼게요. 체가름 시험 결과 조립률을 구하는 공식 살짝 봤었어요. 100분의 10개 채는 뭐냐면 아까 말한 80부터 40 쭉쭉쭉쭉 그 10개 채에 남아있는 누계량이라는 건 합한 거죠. 근데 지금 얘는 채에 각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표 밑에 해설을 보면 설명해 줄게요. 누계라는 건 합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0하고 2하고 합해서 2. 그럼 얘랑 또 이렇게 둘이 합해서 16. 16이랑 15랑 합해서 31. 31이랑 32랑 합해서 63. 63이랑 24랑 합해서 87. 얘네 둘이 87, 10 해서 97. 자, 원래 문제에 주어진 채 남은 양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다 합해서 각각 합한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밑에 있는 거 이거 쭉 0, 2, 16, 31, 63, 87, 97.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 2.96. 자,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나중에 선생님이 또 따로 이 문제만 여러 가지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것까지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 자,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장골제가 더 작아요. 조립률. 장골제는 2.3에서 3.1. 굵은 거는 당연히 굵으니까 숫자도 더 커지겠죠. 6에서 8. 4번이다. 자, 시험 방법 이제 쭉 나온다. 골제 마모, 아까 로마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마모는 로스앤젤레스, LA. 자, 조립률에 해당하는 표준체가 아닌 거. 어디부터 해서 10개 차례였어요? 80부터 해서 반으로 줄어나간다. 40, 20, 15, 2.5, 1.2, 0.6, 0.3, 0.15. 여기에 해당하는 거 100. 아니죠? 자, 또 나왔어요. 골재로 필요한 조건 중 틀린 거. 깨끗해야겠고, 내구성 커야 되고, 입도가 좋지 않아야 될까요? 당연히 입도는 좋아야겠죠. 4번. 화학적으로 안정할 거요. 안정한 상태여야겠죠. 자, 29번 똑같은 문제예요. 골재로 필요한 조건으로 설명한 건데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 부적당한 거, 깨끗해야 되고 안정해야 되고 크기가 비슷하다. 여러분 생각에 크기가 비슷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똑같은 것끼리만 있으면 안 돼요. 왜? 봐봐. 너무 똑같은 골재만 있으면 이 사이사이의 빈틈은 누가 채워줘요? 작은 게 채워줘야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크기가 골고루 섞여야 돼요. 그래서 답번이 틀린 거고 단단하고 마모에 대한 저항이 커야 되는 건 당연하죠. 자, 그 다음 시멘트. 아까 시멘트 외우라고 한 것 중에 알루미나 시멘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나번에 재령 7일 나오면 무슨 시멘트라 했어요? 조강 시멘트. 조기의 강도가 빨리 일어나는 조강 시멘트다. 그래서 알루미나 시멘트랑 재령 7일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번이 틀린 거고. 자, 이거 아까 하나 외우라고 했죠. C3A. C3A. 수화열이 많아지는 거.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 C3A. 자, 시멘트가 절약되고 발열량이 감소된다. 발열량이 감소되는 거. 뭘까요? 포졸란. 이거 외우세요, 이거는. 자, 어떻게 외우냐면 호나 제가 아까 두 가지 있다 했죠. 호나 I 이거 말고 호나 제 있다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호나 I를 물어보는 거니까 호나 제 이거랑 얘는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혼합 시멘트 중에 세 가지 외우라고 한 거. 고로슬래그, 포졸란, 플라이애쉬 이 세 가지. 그 중에 포졸란을 고르면 된다. 그러니까 발열량이 감소되는 혼합제 하면 문제 암기하세요. 포졸란. 자, 그 다음에 공기를 단축한다. 뭐냐? 빨리 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조기에. 조기 아까 며칠 7일에. 그래서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거 조강. 조기 강도가 일어난다 해서 시멘트 안정성 시험법 아까 뭐 외우라 했지? 아노 해서 오토클레이브. 길모어랑 비이카는 얘네는 뭐냐면 응결. 응비길. 그리고 블레이는 분말도. 혼합 시멘트 세 가지 있다 했죠. 고로, 플라이,
포틀랜드. 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시멘트가 아닌 거. 분말도가 높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분말도가 높으면 이렇게 미세한 것들이 많아서 잘 섞여요. 그렇게 되면은 잘 섞이기 때문에 작용이 빨리 일어나고, 작용이 빨리 일어나면은 초기의 강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4번. 자, 라번은 장점이에요. 분말도가 높으면 수화작용은 빠르지만 가라번, 풍화되고 균열이 생기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라번은 장점이죠. 수화작용이 빠르고 조기 강도가 작은 게 아니라 조기 강도가 크다. 혼합 시멘트 세 가지 있다 했죠. 고로, 포틀랜드, 플라이, 고포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2번, 라번, 내황산염. 자, 시멘트 시험법과 연결이 잘못된 거. 분말도는 블레인, 응결은 비길, 그리고 비중은 이게 아니라 뭐라 했었어요, 아까? 르샤틀리에. 답은 라번입니다. 팽창도는 오토클레이브 맞아요. 안정성. 자, 댐과 같은 단면이 큰 거를 만들 때 사용되는 걸로 적당한 거. 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열이 적게 나와야 돼요. 열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큰 걸 만들기 위해선 열이 적어야 돼요. 그럼 뭐? 중용열. 중용열이 무슨 뜻이냐면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중간만 발생한다. 그래서 큰 걸 만들 땐 중용열이다. 자, 11번. 시멘트 압축 강도 할 때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은 이거 암기하세요. 1대 2.45 이거. 자, 이거 아까 몇 그램 하는 거 무조건 1g이라 했죠. 분말도 시험할 때 시멘트 몇 그램 사용한다? 1g. 외우라고 했죠, 숫자. 또 나왔다. 분말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 옳지 않은 거. 분말도는 시멘트 입자가 얼마나 곱냐 물어보는 거 맞죠? 분말도가 높은 건 2번. 분말도가 높으면 시멘트가 너무 고와서 잘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수화작용이 어떻다? 빠르다. 대신에 분말도가 높으면 단점이 있어요. 열이 많이 발생하고 풍화돼요. 그리고 이거 시험 외우라 했죠? 분말도는 플레인. 비읍 이렇게 외우세요. 분말도 플레인. 답은 4번. 자, 이거 중요하다. 석고를 왜 넣는다고? 뭐를 늦추려고? 굳어지는 응결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답은 비중시험, 시멘트 비중시험. 아까 이렇게 호리병 같이 생긴 거 뭐라 했었죠? 르샤틀리에 비중병. 포졸란의 종류 중에서 인공산에 속하는 거. 이건 외우세요. 플라이애쉬. 이렇게 외우면 돼요. 혼합 시멘트, 고로슬래그, 포틀랜드, 플라이애쉬 이렇게 한 팀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포졸란이 나오면 플라이애쉬 이렇게 고르세요. 자, 수화열이 적게 발생한다 하면 뭐라고요? 열이 적게 발생하는 중용열. 그래서 어디에 많이 사용한다? 댐이나 댐처럼 큰 거나 더울 때 서중. 서중이란 건 덥다는 얘기야. 뒤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일단 수화열이 적다 하면 중용열 고르면 됩니다. 또 나왔네요. 분말도에 대한 거. 분말도는 입자가 얼마나 고운지. 그래서 입자가 가늘수록 곱다는 거기 때문에 분말도가 높고, 분말도는 비표면적으로 나타낸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분말도는 이 표면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분말도 비읍, 비표면적 비읍. 시험 하나 뭐 있었죠? 블레인 비읍. 자, 그리고 분말도가 높으면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잘 섞여서 수화가 빨리 일어난다.
자, 그리고 틀린 거는 뭐냐면 분말도가 높으면 잘 섞이기 때문에 초기의 강도가 어때요? 커요. 그래서 틀린 건 4번. 자, 이거 아까 또 나왔다. 호리병. 비중 시험에 사용하는 거. 호리병, 르샤틀리에 비중병. 자, 응결 시간 아까 응, 비길 해서 외우라 했지. 첫 글자면서 길모아침. 문제 꼭 읽고서 풀어보세요. 자, 응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응결이라는 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가 만약에 되게 미세하고 곱다. 아까 분말도가 높으면 작용이 빨리 일어나죠. 그러면 응결도 어떻게 돼요? 빨리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진다가 아니라 빨라진다. 그래서 응결이 빨라지는 경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분말도가 클수록 미세할수록 그리고 C3A 아까 이거 많으면 빨리 된다 했죠.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대신 습도는 낮을수록 그래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으면 응결이 빨라진다. 맞고 응결시간 측정법에 뭐 있다? 응, 비길 맞고 물의 양이 많은 경우나 물의 양이 많으면 응결은 늦어져요. 그리고 분말도가 높으면 응결은 빨라진다. 자, 여기 또 나왔다. 수화열을 적게 한다 하면 뭐? 그래서 수화열이 적으니까 큰 콘크리트에 사용한다. 중용열. 중용열 시멘트로 설명 옳지 않은 거. 얘는 22번하고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수화열이 적게 발생해서 어디에? 큰 거에 사용한다. 그래서 발열이 적다. 열이 적게 발생한다. 맞고 댐 큰 거에 사용한다. 맞고 열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적으니까 조기 강도는 당연히 작아져요. 답은 4번. 또 나왔죠? 분말도 이렇게 미세한 것들 분말도가 높으면 작용이 빠르다. 맞고 그러면 작용이 빠르기 때문에 조기 강도도 커진다. 맞고 입자가 굵을수록 분말도가 높아요. 입자가 가늘어야 되는 거예요. 답은 라번이고 아까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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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비읍 3개 외우라 했죠. 분말도 나오면 비표 면적 비읍 시험 아까 블레인 비읍 저 답은 틀린 거 라번이에요. 자, 비표 면적의 단위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이때 설명해 주려고 안 했는데 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사용해야 돼요? 면적 단위 제곱. 그래서 라번이에요. 얘네는 다 제곱이 아니고 얘도 3이죠. 그래서 비표 면적은 면적의 단위 제곱. 여기 숫자 2 나온 거 고르셔야 돼요. 자, 시멘트 저장할 때 몇 cm 띄운다고? 바닥하고 30cm. 근데 시멘트 저장에 대한 걸로 잘못된 거. 들어온 입하 순서대로 저장한다. 맞고 방습, 물을 막아내야 된다. 습도를 막아내야 되는 창고여야 된다. 맞고 포대 시멘트는 되도록 많이 쌓는다? 아니에요.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13포. 어쩔 때는 이거보다 더 적게 7개만 쌓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많이 쌓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검사는 당연히 편리해야겠죠. 자, 시멘트 제조할 때 석고를 넣는 이유는 응결 시간. 이거 외우라고 했죠. 해중공사 또는 한중공사. 한중공사라는 건 추울 때는 강도가 커야 돼요. 그래서 강도가 가장 큰 거 아까 뭐라 했지? 알루미나. 한중 나오면 알루미나 고르시면 돼요. 자, 29번. 비중 시험을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비중은 부피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암기. 콘크리트를 만들 때, 배합할 때, 배합은 만든다는 거, 썩는 거.
부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멘트 비중 시험 하는 이유는 부피를 계산하기 위한 거죠.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잘못된 거. 온도가 높으면, 너무 높으면 강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라번. 자, 혼화 재료 나왔다. 혼화 재료에서 1번 경화 촉진제를 사용. 경화라는 건 응결이 빨리 되는 거예요. 응결을 촉진하는 거. 그걸 사용했을 때 옳지 않은 거. 응결이 촉진된다 맞고, 알칼리 골재반응 촉진 맞고, 철근의 부식 촉진 맞아요. 촉진 맞고, 대신에 수분 감소가 적다? 이게 아니라 수분 감소는 커져요. 그래서 4번. 자, 2번 문제 볼게요. 응결을 빠르게 한다. 급하게 응결한다 해서 4번. 문제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키워드만 지금 골라주는 거예요. 응결 빠르게 급결제. 그리고 포졸란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는 효과 옳지 않은 거. 수밀성 커지는 거 좋아지는 거죠. 저항성 커지는 거 좋아지는 거고, 시멘트 절약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좋은 거 아닌 게 뭐예요? 4번. 발열량이 커지는 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포졸란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 중에 옳지 않은 거. 작업이 용이한 건 맞지만 발열량이 줄어든다. 응결을 지연시킨다. 아까 뭐라 했죠? 섞고. 자, 쭉 읽어보면 콘크리트를 섞으면서 가는데 운반 거리가 멀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콘크리트가 굳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응결. 콘크리트가 굳는 거를 늦게 하고 싶어. 속도를 지연시키고 싶어. 바로 지연제. A2 콘크리트의 장점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면 좋은 게 많이 생긴다 했죠. 열이 적어지는 거 좋은 거 맞고, 워커빌리티가 좋다 맞고, 저항성 커진다 좋고, 수밀성이 감소한다는 게 아니라 얘는 증가해요. 나 달아 읽어보면 다 좋은 거예요. 열 적게, 워커빌리티는 좋아지고, 저항성도 커지는데, 수밀성, 물을 막는 게 당연히 증가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똑같은 문제. A제를 사용할 경우 옳지 않은 거. 워커빌리티 개선 좋아지는 거 맞죠? 블리딩 감소 맞죠? 저항성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저항성은 커진다. 자, 워커빌리티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뭐예요? 4번. 외우세요, 이거는. 자, 9번. 기포가 생기게 한다. 아까 뭐라 했죠? 기포제, 발포제. 기포할 때 포자. 자, 그리고 혼화제에 사용되지 않는 거. 끝 글자 보세요. 어이. 얘랑 다른 거 포졸란. 얘는 포졸란은 A 어이가 아니라 I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답은 4번. 자, 혼화재료 저장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습기가 많으면 당연히 안 좋아요. 습기 많으면 너무 안 좋죠. 곰팡이 생기고. 그래서 가번이에요. 나머지 읽어보세요. 당연히 가루로 돼 있으니까 날리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용하기 전에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품질을 확인해야 되고. 맞죠? 12번. 혼화 재료를 물어봤어. 얘는 I로 돼 있죠. 근데 나머지 2, 3, 나다, 라번은 어이예요. 그럼 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가번.
그 다음 이거는 외우세요. 워커빌리티랑 내구성 좋게 하는 거 대표적인 거 2개. 에이제, 감수제. 이거 외우세요. 자, 이거 아까 나왔던 거. 에이제 사용했을 때 장점이 아닌 거. 좋아진다. 저항성 커진다. 강도 커진다. 얘가 틀린 거예요. 이 문제는 외우셔야 돼요. 에이제 사용하면 좋아지는 게 뭐뭐 있냐면 워커빌리티, 저항성, 수밀성 이렇게 크게. 부착 강도랑은 관계 없어요. 그래서 답안이 틀린 겁니다. 감수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감수제는 감소시킨다. 뭐를? 물을. 여기서 틀린 거는 라번이에요. 얘를 사용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강도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강도는 증가돼요. 감수제를 사용했을 때 콘크리트 성질로 옳지 않은 거. 감수제. 얘를 사용하면 좋아진다 했죠. 내구성 커지고 워커빌리티 좋아지고 강도 커진다. 단위 시멘트 양이 많아진다라는 건 필요한 시멘트 양이 많아진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감수제를 사용하면 시멘트 양도 줄어들어요. 필요한 시멘트 양도. 그래서 답은 라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외우라 했죠. 17번 고포 풀. 얘네는 한식구다. 그래서 포졸란 나오면 플라이애쉬 고르라고 했어요. 자, 또 나왔다. 감수제를 사용했을 때 특징으로 옳은 거. 감수제는 물을 감소시키는 거다. 그래서 감수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강도가 높아진다. 가번. 자, 이거 외우세요. 19번. 경화촉진대 하면 염화칼슘. 경염, 겨염 이렇게 외우세요. 귀여워할 때 겨여 하면 경염 나오죠. 얘들아 이거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외울 때 좋은 거야. 귀여워할 때 귀여워하는 것처럼 귀여워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 혼화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2가지 나온다 했죠. 혼화 어이가 있고 혼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혼화 아이는 5% 이상.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려해줘야 돼요. 얘는 무거우니까. 근데 어이는 1% 이하로 적기 때문에 가벼워서 무시해요. 그래서 잘못된 건 뭐냐면 콘크리트 계산할 때 관계되는 거는 혼합제가 아니고 아이고 무시되는 게 어이예요. 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혼합제는 2가지가 있다. 아이, 어이. 아이는 5% 이상. 그렇기 때문에 무거워서 고려해야 되고 어이는 1% 이하로 적어서 무시해준다. 그래서 답은 라예요. 틀린 거. 자, 선생님이 길어질까봐 문제를 풀 때 답하고 관련된 것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고 문제를 푸시고 우리가 지금 직접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꼭 반드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어제부터 강의 계속 올려서 이번 주까지 해서는 책에 있는 문제 설명하면서 풀 거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기출만 풀 거예요. 학교에 나와서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면 집에서 문제를 꼭 푸시고 선생님한테 문제 풀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